잠들기 전 머릿속이 유난히 시끄러운 밤이에요. 은혜의 잠 못 드는 밤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여러분들, 은혜로운입니다. 잠못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 잘 수 있도록 요 톤을 좀 유지해 볼게요. 저번에 내가 너무 화를 내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2026년을 잘 또 시작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잠 못 드는 밤에. 제목 10년 친구를 정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프리랜서입니다. 요즘 정리해야 할 것들이 뭘까 생각하다가 사람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본 친구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저는 원래 사람 말에 크게 상처받는 성격이 아니고 회사에서도 멘탈 강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만 만나면 좀 달라요. 제 연봉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로 생활이 돼? 돈은 좀 모았어?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 남친이 결혼하자고 안 해? 너 그러다가 애기 못 갖는다? 우리 벌써 노산이야. 이런 말을 늘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해요. 저도 평소엔 똑같이 받아치고 분위기 맞춰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오면 내가 왜 이런 대화를 계속 맞춰주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랑 같이 대화하면 계속 미묘하게 깎이는 느낌? 같이 있으면 즐겁다기보다 에너지를 쓰고 온 기분이에요. 물건은 필요 없으면 미련 없이 버리는데 왜 사람은 오래 알았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 들고 가야 할까요?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서서히 멀어져도 되는 걸까요? 10년 된 친구인데 이 관계 정리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저도 사람을 정리를 진짜 못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는 그 사람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정리를 하는 방향성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리라는 게 한 번에 딱 이렇게 선에 긋고 나 쟤 안 볼 거야, 연락하지 마, 이런 거보다는요, 조금은 시간을 갖고 만나는 횟수를 조금 적게 갖는다거나 내가 에너지가 너무나 약해져 있을 때 그 친구를 안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상처도 많이 받았던 20대를 지나 30대가 되면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연락을 하지 않아도 이어질 수 있는 관계는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오래간만에 만나도 반가운 친구들이 있고요. 뭔가 연락을 안 했다고 너 어떻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따지고 화내고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더 못 가는 것 같고요. 오래간만에 연락을 해도 야, 잘 지냈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냥 그런 관계들이 더 편안하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하는 말 같지만 결국에는 되게 상처되는 말이잖아요. 야, 너 남자친구랑 결혼 언제 할 거야? 결혼하겠지. 무슨 상관이야. 축의금 많이 내주려고 그래? 그렇잖아. 왜? 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당분간은 좀 거리를 두고 안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내가 영향받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멀어질 필요는 있다. 그리고 연봉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좀 유치하잖아요. 잘 나갈 때가 있고 조금은 좀 덜 받을 때가 있고 조금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좀 높은 자리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걸 돈의 가치로 사람의 그런 어떤 생활이나 삶을 평가한다는 건 조금은 유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좀 살 수 있고 내가 조금은 편안하게만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그 친구 만나보고 싶네.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상대방도 나를 헤아린다고 하거든요. 결국 내가 비판하면요, 남들도 저를 비판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구분 이거 보신다면요, 비판하지 마세요. 벽하지 마세요. 아셨죠? 잠 못 드는 밤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살 빼면 입으려고 5년째 못 버리는 옷들. 드디어 왔다. 제 옷장에는 지금 입는 옷보다 나중에 입을 옷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살 빼면 입으려고, 여행 가면 입으려고, 언젠가 소개팅하면 입으려고. 근데 그 언젠가가 5년째 안 오네요. 결국 매일 입는 건 똑같은 후드티랑 청바지인데 옷장은 맨날 터질 것 같고요. 이번엔 정리하려고 꺼내봤는데 택도 안 뗀 옷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이거 버리면 노력 안 하는 사람 될 것 같아서 괜한 죄책감이 들어요. 언젠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제 자신을 믿고 이 옷들을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큰맘 먹고 버리는 게 정답일까요? 올 것이 왔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사연인 것 같아요. 일단 죄책감 조금은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5년 동안 택을 안 뗀 옷들이 수두룩빽빽하다면 이거는 조금 그쵸? 제가 예전에 정리 프로그램을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2년 동안 한 번도 뭔가 써본 적이 없어. 입어본 적이 없어. 그런 물건은 과감하게 처분을 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촬영을 할 때 소품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되게 다양한 것들의 옷들이나 물건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다시 사려고 하거나 구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쟁여두는 게 진짜 많았어요. 남 주기도 좀 애매하고 옷 같은 경우는 유행이 좀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다시 입었을 때 예쁜 아이템도 있지만 조금 변형된 느낌으로 유행이 돌기 때문에 다시 입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엔 또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누군가에게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전 제 주변 분들한테 많이 드려요. 그리고 좀 놀러 오게 해요. 그다음에 패션쇼가 벌어집니다. 일단은 거실에다가 막 쌓아놔요.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어울릴 만한 것들을 골라서 입어요. 입고 사이즈가 안 맞으면 또 옆 사람한테 줘. 야, 너 입어봐. 이러면서. 그러고 안 맞아도 또 그분들도 또 살 빼고 입는다고 또 여러분들처럼 가져가요. 근데 그게 또 다이어트에 도전이 돼서 또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는 다이어트에 대한 결심을 조금 더 노력을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에 뭔가 포커싱을 맞추시지 마시고요. 진짜로 한번 2026년에는 2kg라도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리고 5kg를 빼시잖아요. 옷 태가 달라요. 아마 지금 쟁여둔 모든 옷이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택을 안 뗀 옷 중에 딱 봤을 때 지금은 안 입을 것 같다 하시는 옷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나누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있는 옷들 중에서도 1, 2년 동안 아예 손을 안 댔다 하시면 그럼 무조건 나눔을 추천합니다. 안 입으세요. 이건 다이어트와 상관없어. 욕심이에요. 버려야 될 게 많네.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옷 같지만 아니야. 옷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묵혀둔 그 빼지 못하는 살을 버리세요. 아셨죠? 화이팅. 옷을 버리면 안 돼. 옷을 왜 버려? 옷은 나누는 거야. 잠 못 드는 밤에. 저는 모르는 노래인데 김수영님의 비워내려고 합니다라는 곡이 있대요. 한번 들어볼게요. 슬퍼. 슬퍼. 짜증나. 가사가 화가 나네. 와, 나만 바라보겠대, 좋아하겠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대. 그래서 서서히 나 너에게 다가가는데 멀어지는 거야 남자가. 형님, 갑자기 사연처럼 느껴지는 건 뭐야? 약간 경험담 같잖아. 참, 나쁜 남자네. 이 남자는 비워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억도 하지 마세요. 화나. 갑자기 화가 났어. 다음 사연 웃으면서 들어볼게요. 화가 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가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해서 책상이든 옷장이든 치워두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나 식구들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냐고 말하곤 합니다. 정리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남들보다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리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언니는 뭐든 잘하시니까 정리도 잘하실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제 생각에는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분이 사연을 쓰신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을 봐왔잖아요. 포기를 했어. 저도 이 친구의 책상을 2번 정도 치워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가르쳐줘. 이렇게 하라고. 그 사연에 써있는 것처럼 정리하는 법을 모르니까 결국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깔끔해지고 치우고 있고 좀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고요. 정리를 할 줄 모르는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 처음에는 조금 깨끗하거든요. 저번에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집을 이제 같이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출장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집을 빨리 치우고 가라. 짐 싸라. 했더니 딱 갔다 왔더니 너무 깨끗하더래요. 와 치웠구나. 진짜 되게 깨끗하지 했는데 침대 이불을 이렇게 깠더니 그 안에 엄청 막 물건이 다 들어있는데 그게 또 사람들을 웃기고 귀여우니까 잘 넘어갔던 것 같은데 확실히 맨 처음에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묶어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통들을 이렇게 몇 개를 만들고 거기에 종류별로 넣는 거죠. 근데 넣다 보면 또 애매한 물건들이 있어. 그럼 그 애매한 물건은 또 다른 데다 아예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물건을 버리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잘 쓰는 물건, 잘 안 쓰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잘 보이는 가까운 데다가 좀 배치를 해두시고요. 잘 안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평상시는 안 쓰지만 특별하게 쓰는 물건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미술 도구들 그런 거는 한쪽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아니야? 아예 그것도 공감을 못하네. 지금 표정이 아예 공감을 못해. 뭘 배운 것 같아 지금 오늘의 이 대화 속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래 정리가 어려워. 아 그리고 팁이 있어요. 한 번 어지럽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습관을 만드십시오. 잠 못 드는 밤에. 배달 앱을 삭제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도 보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배달 앱이요. 1일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 치킨, 떡볶이, 마라탕 결제 내역 보면 거의 월세 수준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하기도 귀찮고 피곤해서 쿠팡 이츠부터 자연스럽게 켜게 되네요. 배달 음식 편하긴 한데 몸도 계속 붓고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는 느낌이에요. 배달 앱을 그냥 삭제해야 할까요? 근데 삭제해도 다시 깔 것 같긴 해요. 건강하게 요리 잘 해드시는 은혜 언니는 제 마음 모르시겠죠? 그래도 한번 고민 보내봅니다. 이 습관을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근데 진짜 그래. 나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약에 2끼를 만약에 사 먹는다고 쳐봐. 그럼 최소가 15,000원, 18,000원 이렇잖아. 그리고 일주일이야. 그럼 거의 20만 원이야. 근데 봐봐.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만약 같이 먹을 때가 있잖아.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디저트까지 먹잖아. 그럼 거의 100만 원은 100만 원이 뭐야? 100만 원이 진짜 훌쩍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진짜 월세 수준으로 나오더라고. 당분간은 삭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특히 뭐 SNS 너무 중독이야. 그러면 디지털 디톡스 같은 느낌으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가끔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어떤 음식 그 가게를 눌렀는데 지금은 영업 종료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냉장고 문을 열고 그냥 해먹게 돼요. 그치? 아니야? 다른 데를 찾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른 데 찾을 수 있죠. 다른 데 찾을 수 있는데 그 시간대가 안 여는 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 일주일 정도만 한번 멈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일주일 동안 좀 먹을 만한 레시피들에 맞게끔 또 너무 과소비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거의 지출이 아마 반 정도로 줄어 있으실 거예요. 훨씬 더 또 건강하게 또 먹고 나면 또 배달앱을 다시 깔더라도 또 나에게 몸에 맞는 좀 건강한 음식들을 또 찾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 조금 심각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 못 드는 밤에.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은혜로그인 잠 못 드는 밤 자주 보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새해여서 핸드폰 연락처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연락처만 받고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 몇 년째 연락 없는 사람, 왜 멀어졌는지도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고요. 같은 이름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지우려다가도 괜히 못 지우겠고요. 지금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되는데 연락처는 그대로 쌓여있는 게 좀 이상했어요. 물건은 잘 버리면서 사람 연락처는 왜 이렇게 못 지우겠죠? 저만 이런가요? 너무너무 공감돼. 사실 이제 저도 처음 만나서 연락처를 주고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상착의를 안 써놓으면 사실은 진짜 그 이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고요. 저는 좀 주기적으로 한 1, 2년마다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나는 약간 좀 이상한 성격인가 봐.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연락처만 많은 게 좀 싫은가 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정작 지우는 게 몇 명 안 돼. 그리고 예전에 알던 분들 그리고 선후배 분들도 있고 이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의 이름은 또 쉽게 못 지우겠어. 그리고 예전 약간 습관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윤사랑인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하면 사랑이 이렇게 저장을 시켜놓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친했어. 근데 지나고 나면 사랑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김사랑, 이사랑. 그러면 나중에 누가 누구였지라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과감하게 지우세요. 지우고 만날 사람들은 언젠간 또 만납니다. 그리고 명함 같은 거 받으시면 직함이나 뭐 회사나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좀 써놓는 게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써놓으면 그런 연락처를 알아보기 좋더라고요. 잠못방 오늘 주제에 맞는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노래가 있을까? 정리. 약간 슬픈 노래만 생각나. 뭔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떠나보내야 될 것 같고. 김현우님의 막 이런 제목인데 청소 줘봐. 청소하던 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끔 청소할 때마다 널 떠올리곤 해.
여기 정리가 나와요. 버려주자. 너의 흔적들이 남은 건 아마 난 못 비워낸 거야. 청소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 노래의 결론은 뭐야? 내일도 할 것 같아. 이 좁은 방의 청소를.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버릴 순 없어. 한 번에 버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력이라도 해보자고요. 오늘은 좀 큰 소리를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꿀잠 자기를 기대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자요.